네, 안녕하세요. 저는 토스코어에서 프로덕트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 예인이라고 합니다. 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제 세션 주제가 이제 배송이잖아요. 근데 좀 의아하지 않으셨어요? 토스 금융 앱인데 웬 배송이지? 하고. 혹시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은 토스는 세 번째 탭에서 커머스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탭을 켜시면은 토스 쇼핑을 보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집에 가시는 길에 한 번씩 구경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그래서 제가 시작 전에 앞서서 가벼운 질문을 드릴게요. 제가 화면 두 개를 보여드렸는데요. 왼쪽이 비포고 오른쪽이 애프터예요. 그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바뀌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였을지 혹시 좀 감이 오시나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해주시네. 어, 자그마치 7개월이나 걸렸는데요. 좀 의아하지 않으세요? 좀 저희 속도 빠르기로 좀 유명한 투스잖아요. 여기 두 명의 쇼핑 유저가 있어요. 한 유저는 어, 와, 이거 물건도 저렴하고 결제도 진짜 빠르다 이렇게 생각했고, 다른 한 유저는 내일 여행 갈 때 필요한데 왜 2주째 안 오는 거지? 라고 생각했어요.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 두 유저는 같은 사람이에요. 탐색부터 결제까지 만족스러운 경험을 했더라도 배송이 제때 도착하지 않는다면 그건 완결성 있는 경험이라 보기 어렵겠죠. 저는 오늘 화면 밖에서 일어나는 사용자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토스 쇼핑은 출시하자마자 굉장히 급격하게 성장했는데요. 2년 만에 월 활성 유저가 800만이 되었어요. 좀 체감이 가시나요? 이렇게 빠른 속도로 성장하면서 마이페이지 쿠폰 기능 매일매일 새로운 기능을 만들어내야 했어요. 이 덕분에 구매까지의 경험, 즉 화면 위에서 일어나는 경험은 타 서비스에 비해 크게 불편하지 않았지만 구매 후에 배송 경험은 좀 심각했어요. 전체 VOC에서 배송 문의가 절반을 넘게 차지할 정도였거든요. 이런 뼈아픈 VOC도 많이 들어왔어요. 토스를 믿고 주문했는데 실망한 고객들이 많았죠. 제가 실제로 배송 지연을 경험하기도 했는데요. 상품이 2주 넘게 오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배송 지연에 대한 안내 문자도 없었어요. 제가 직접 겪어보니까 이게 피부로 체감이 되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토스 직원이 아니라 일반 유저였다면 이렇게 오래 걸리는 곳에서는 다시 사고 싶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다른 곳에서는 새벽 배송하고 있을 때 토스 쇼핑은 이렇게 몇 주씩 오지 않는 거예요. 물건이 아무리 저렴하고 좋다고 하더라도 좀 너무하죠. 화면단에서는 많은 기능을 개발했는데 화면 너머의 경험은 여전히 엉망이었던 거예요. 저는 배송이 이렇게 느린 이유가 궁금해서 운영팀을 찾아갔어요. 판매자들이 왜 이렇게 늦게 보내는지 알고 싶었거든요. 알고 보니 당시 토스 쇼핑에서는 판매자가 물건을 늦게 보내도 별다른 강력한 제재가 없었어요. 배송 정책이 있긴 했지만 권고사항에 가까워 잘 지키고 있지 않았고요. 지킬 수 없는 일정을 적어놓고 주문을 광고를 써서 많이 받고서 이 주문을 몇 주에 걸쳐서 보내는 판매자들도 있었어요. 왜 배송 정책이 시행되지 않고 있냐고 여쭤보니 운영팀도 운영팀대로의 큰 고충이 있었어요. 매일 수기로 데이터를 뽑고 일일이 판매자에게 연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 걸렸겠어요. 수동으로 하다 보니 이런 일도 있었는데요. 어떤 특정 상품의 VOC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자들의 다른 주문권을 다 뜯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판매자 이 상품을 단 한 번도 배송하지 않은 거예요. 재고도 없는데 주문을 많이 받고 한 번도 보내지 않은 거죠. 근데 대시보드가 없다 보니까 이런 상황도 몇 주 지나서 발견하기도 했어요. 문제를 제때 감지하지 못한 거예요. 모두 배송 경험이 중요한 건 알고 있었지만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는 건 디자이너인 저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 토스 쇼핑에서는 쏟아지는 요구사항이 정말 많았거든요. 이 배송 경험을 개선하는 건 당장 매출에 기여하는 아이템은 아니라서 팀에서 우선순위도 좀처럼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 엄청 답답했던 기억이 나요. 밤낮으로 고민하다가 어느 날 또다시 올라온 배송 VOC를 보고 결심했어요. 팀에서 우선순위가 올라오지 않으니까 이 배송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할 팀을 내가 만들어야겠다고요. 그래서 제가 배송 길드의 PM을 맡아서 배송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선언했어요. 길드는 제가 좋아하는 토스의 문화인데요. 누구나 만들고 팀원을 모집할 수 있는 일종의 TF예요. 회사의 사이드 잡이라고 할까요? 배송 기능은 화면 디자인으로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은 작고 여러 제품팀과 운영팀, 시스템이 엮여서 좀 이해관계자가 많은 복잡한 주제였어요. 그래서 디자이너인 제가 길드를 만들었을 때 그건 운영이나 정책 문제 아니에요? 리소스 많이 들 텐데 그거 지금 꼭 해야 할까요? 같은 걱정들도 있었고요. 근데 이 끔찍한 경험을 꼭 해결하고 싶었어요. 배송 문제를 덮어두고 화면만 계속해서 개선하는 일은 바퀴가 고장난 자전거에 안장을 계속 업그레이드 하는 일과 비슷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안장이 아무리 좋아진들 바퀴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바퀴, 이 화면 밖의 문제도 꼭 해결하고 싶었어요. 고맙게도 이 문제에 공감해준 동료들이 길드에 합류해줬고 배송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었어요. 앞에서 운영팀이 수기로 데이터를 뽑아서 배송 퀄리티를 관리했다고 말했죠. 이 데이터는 실시간도 아니었고 내부 데이터가 아니라서 부정확한 게 많았어요. 그래서 아까처럼 심각한 상황을 몇 주 지나서 발견하기도 하고요. 이러니 배송 품질을 제대로 관리하려면 먼저 실시간 데이터 기반이 갖춰져야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야 문제를 빨리 감지하고 빠르게 바로잡을 수 있을 테니까요. 저는 다른 팀을 설득해서 배송 데이터를 내부에 쌓고 정합성을 올리는 작업부터 시작했어요. 이렇게 데이터를 쌓아서 제때 받은 유저들과 못 받은 유저들의 리텐션을 비교해 봤어요. 배송 품질이 토스 쇼핑을 계속 이용하는데 영향을 미치는지 본 거죠. 그랬더니 이 두 그룹을 비교해 봤을 때 예상 배송 일정이 못 받은 유저들의 리텐션이 눈에 띄게 낮았어요. 실망한 유저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이 데이터를 보고 나니까 유저의 실망감이 얼마나 큰지 와닿았어요. 팀원들도 그제야 좀 체감을 했던 것 같아요. 예상 일정을 못 지킬 때 유저들이 크게 실망한 걸 봤잖아요. 그럼 판매자들이 어떻게 하면 약속을 지키게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과제는 배송 일정을 지키게 하는 거였어요. 여기 상품 상세 페이지에 적힌 예상 일정은 판매자가 이 상품을 등록할 때 직접 자유롭게 입력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진짜 웃긴 일도 있었는데 이렇게 모든 상품을 2에서 5만 일 걸린다고 적은 거예요. 아마도 이 책임을 회피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참고로 5만 일은 137년이에요. 대부분의 판매자들은 2에서 3일이라고 적었고 이 유저들은 이 일정이 지켜지지 않으면 크게 실망했어요.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죠. 그래서 판매자가 배송 일정을 직접 입력하는 게 아니라 실제 배송 데이터로 예상 일정을 보여주도록 개발팀과 구조를 바꿨어요. 여기 보이는 이 평균 일정은요, 판매자가 지난 7주 동안 실제로 판매한 상품들이 얼마나 걸렸는지를 평균내서 보여주는 지표예요. 판매자들은 일일이 많은 상품들의 일정을 바꾸지 않아도 되고 유저들은 더 정확한 배송 일정을 알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이렇게 실제 배송 데이터가 보여지면은 판매자들이 좀 더 빨리 출고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기능을 배포하고 나니까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 늦장 배송을 보내는 판매자들이 빠르게 보낼 줄 알았는데 그 좀 강적이더라고요. 요지부동이었어요. 그래도
정확한 예상 배송 일정을 유저들이 알게 됐으니까 이 기간을 줄이게 하면 되는 거겠죠? 배송 일정 정확도를 올렸어도 몇 주씩 걸리는 상품은 유저가 아예 만나지 않는 게 좋잖아요. 상품이 마음에 들어서 주문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20일씩 걸린다면 주문할 마음이 싹 사라질 테니까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늦게 보내는 판매자들에게는 좀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어요. 아예 판매하는 상품이 고객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거죠. 판매자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페널티가 불가피하겠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 페널티 정책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페널티 정책을 도입하기 위해서 제가 페널티 정책의 설계를 직접 맡았어요. 페널티 정책의 설계를 맡으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합리적인지 그리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지였어요. 토스 쇼핑은 아직 강력한 플랫폼이 아니어서 만약 너무 빡빡한 규제를 건다면 이탈할 가능성이 컸거든요. 다른 커머스의 정책을 모두 살펴보고 이 정도면은 판매자들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겠구나 하는 감각이 생겼어요. 이해하기 어려운 정책은 지키기도 어렵고 이는 그대로 배송 품질로 이어지게 되겠죠. 이렇게 여러 복잡한 조건들을 고려하면서 간단히 만드는 게 생각보다 좀 어려운 일이었는데요. 최대한 심플해질 수 있도록 신경 썼어요. 이 정책을 쉽게 만들기 위해서 다른 정책까지 일부 수정하는 것까지 감행하면서 쉽게 만들도록 노력했어요. 그리고 제가 디자이너라 정책을 당연히 잘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운영팀, CS팀 여러 팀을 만나서 케이스를 수집하고 리뷰를 반복했어요. 여기까지도 정말 쉽지가 않았는데요. 이 정책을 만드는 것도 좀 어려운 일이었는데 이게 자동으로 굴러가게 하려면 또 과제가 남아 있었어요. 배송을 늦게 보내는 판매자들에게 자동으로 페널티가 부여되고 그리고 그 판매하는 상품들이 가려지려면 시스템이 개발이 돼야 됐거든요. 그러려면 또 한 달이 추가로 필요했어요. 그런데 운영팀에서 시스템이 개발된 한 달 동안은 페널티를 수기로 운영해 보시겠다고 먼저 제안을 주셨어요. 이 미션에 깊게 공감해 주셨기 때문에 빠르게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제안 주신 거죠. 덕분에 배송 정책을 시행하는 일정을 한 달 앞당길 수 있었어요. 여기까지 7개월이 걸렸는데요. 왜 이렇게 좀 오래 걸렸는지 좀 납득이 가셨나요? 그럼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이 끔찍한 경험이 해결됐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늦게 보내는 판매자가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한번 살펴봤어요.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는 3일을 초과해서 보내는 판매자가 전체의 16.4%를 차지했는데요. 배포 후에는 10.1%로 6.4%포인트 감소했어요. 이거는 기존에 늦게 보내던 판매자 볼륨의 38%가 감소한 거예요. 꽤 많이 줄었죠? 페널티는 나쁜 배송을 줄이는 정책이잖아요. 그러면 나쁜 경험만 줄었을까요? 놀랍게도 좋은 경험도 꽤 많이 늘어났어요. 1일 만에 출발한 주문이 5.5%나 증가한 거예요. 토스 쇼핑은 늦게 보내도 되는 곳이라고 생각했던 판매자들도 좀 진지하게 생각하게 만든 거죠. 배송에 대한 감수성이 전반적으로 다 올라간 거예요. 이제까지 토스 쇼핑의 배송 경험을 개선해 가는 과정을 공유드렸어요. 7개월 동안 제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은 대부분 디자인 밖의 일이었어요. 팀원을 모으고 배송 정책을 세우고 팀원들을 설득하러 다녀야 됐어요. 흔히들 디자이너가 하는 업무가 화면을 그리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해결책의 범위나 방법도 그 안에 갇힐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들 지금도 유저의 문제를 해결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저도 지금 또 어려운 문제를 머리 아픈 문제를 또 해결하고 있거든요. 지금 또 생각나시는 어려운 문제가 혹시 있으실까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만들고 싶은 유저의 경험도 혹시 떠올려 보실래요? 그 경험을 위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와 장애물이 모두 디자이너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만드는 건 화면이 아니라 유저의 경험이니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